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8월 6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 보면 좀 상당히 좀 재밌죠. 하락할 때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락의 강도는 늘 좀 약한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고 상승이 나오게 되면 물론 이제 어떤 이슈나 이벤트들이 발생해서 올라갈 때도 있지만 딱히 어떤 이유 없이 대표적으로가 지금 이번 주 흐름이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 날은 악재가 분명하게 발생을 하면서 시장이 밀려 내렸고, 그리고 월요일 흐름에서는 반등하는데 딱히 이유 없이 그냥 AI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시세를 좀 만들어냈고, 근데 그 시세가 이제 금요일 하락분을 다 만회했기 때문에 좀 어리둥절한 거였죠. 그리고 어제 흐름에서는 악재들이 분명하게 돌출이 됐기 때문에 밀렸다. 다만 악재의 어떤 이 영향력을 생각해 본다라고 그러면 사실 이것보다는 조금 더 내려오는 게 맞지 않겠는가. 여전히 그래도 시장은 센 흐름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 먼저 나온 이슈는 다음 주에 이제 의약품 반도체 관세가 명확하게 부과가 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인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원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관세 협정이 가장 먼저 이루어질 나라가 인도였었습니다. 근데 그때 인도 파키스탄 분쟁이 발생을 하면서 좀 뒤로 미뤄졌다 했는데, 이제는 러시아랑 맞물려 가지고 특히나 푸틴을 직접적으로 건드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을 계속 좀 압박하는 방식을 좀 택하는 게 어떤 트럼프의 좀 전략으로 보이죠. 그렇다 보니까 어찌되었거나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또 나오면서 또 관계가 별로 좋지 않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또 쿠글러 이사가 연준 위원이 물러나면서 차기 연준 의장으로 이제 트럼프가 점 찍어 놓은 그런 사람이 지금 4명 있다라고 했는데, 그 4명 중에 한 명이 다음 주에 또 임명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해가지고, 장전에도 사실은 좋은 소식보다는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 많았는데 그래도 상승으로 좀 버티는 모습이었고, 중요한 거는 그렇게 본장에 넘어와서도 나름 힘이 있는 모습이었는데,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특히나 미국 경제는 서비스업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미국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지표 자체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이 서비스업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안에 이제 지표가 발표되면서 그 안에 있었던 세부 지표가 명확하게 이제 고용 악화는 이제 지난 금요일 날 하락의 원인이었죠. 고용 악화와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상승이라는 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명확하게 지칭하지는 않거든요. 계속 이제 그 파월도 이야기했었던 것이 예전에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과는 전혀 다른 형태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찌되었거나 굉장히 딜레마적인 요소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제는 지표마다 그것들이 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9월에 금리 인하는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고, 그 이후에 과연 고용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비중을 둘 것인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좀 더 비중을 둘 것인가. 예전에 이제 이야기로는 인플레이션에 조금 더 비중을 둔다라고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과연 이제 그런 딜레마 상황에서 어떻게 연준이 결정할 것인지가 시장에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동안에 좀 묻혀 있었던 어떤 악재 혹은 불확실성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반도체는 계속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기가 뭐 그렇게 돼도 지금 산업 자체가 계속 크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거야, 이 주의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시세와 어느 정도 좀 연동성을 갖느냐, 이게 좀 중요해 보이고, 그 다음에 한국 시장으로 오게 되면 일단 좀 반등을 하고 있죠. 어차피 위로 이제 목표를 어떤 방식으로 가냐의 문제인 거지, 일단은 목표는 명확하고, 다만 이제 이렇게 미국 시장이 좀 흔들리고 할 때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가. 하나 좀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어제 에코프로비엠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반등을 했고, 그에 따라서 코스닥이 좀 더 힘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이런 흐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미국과 함께 코스피가 흔들릴 때 코스닥이 다시 치고 올라가는 그런 좀 순환매의 형태를 보여준다라 그러면, 더 나을 나위 없이 우리 시장도 굉장히 개인 투자자분들도 좀 긍정적인 그런 흐름을 가지고 갈 텐데, 과연 그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는지. 일단은 일봉상의 22평을 이탈했다가 다시 그 자리에 딱 걸쳐 있기 때문에 패턴적으로는 좀 변곡 자리다 정도로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스닥 30분 선물 흐름 보게 되면, 최고점을 찍었다가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보다 좀 뜬금없이 반등을 했는데, 어제 이제 여러 악재들이 나오면서 다시 좀 밀리고 있죠. 예전 같은 어떤 무지성 상승이라고 그러면 다시 이런 자리들 올라갔을 텐데, 일단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나스닥 역시도 갭으로 22평을 깼다가 갭으로 탔는데 다시 22평에 왔다라는 거. 여기에서 깨져 내려간다라고 그러면 단기 조정권에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지 않고 여기 버틴다라고 그러면 여전히 밟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다만 기존에 어떤 밟았었던 이 흐름들과는 조금 다른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을 좀 염두에 두기보다는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정도로 인지하고 가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흐름을 보게 되면 22평 자리를 계속 밟고 가다가 반통으로 이탈했죠. 그리고 나서 반등해서 22평에 딱 걸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가 좀 갈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최소한 지금 4차 갭, 저 자리는 좀 찍어줘야 시장이 좀 더 편안하지 않겠는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결국은 코스닥 흐름이 조금 더 풀려야지 코스피가 조정을 받고 코스닥이 반등하고, 뭐 이런 좀 핑퐁되는 흐름으로 좀 더 신고가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 고가갱신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쇼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